그래서 더 지금 사전투표를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사전투표 관련해서 뭐 부정투표니 부정선거니 무슨 부정선거 감시단이라고 그 사실 족보도 없는 단체라고 해요. 네. 그런 얘기가 오히려 더 뭉게뭉게 나오니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로 좀 보여주자라는 그런 그 응징의 그런 그 응징의 마음으로 아마 투표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오늘까지 사전투표를 안 한 이유가 이 그 갖고 있는 맛있는 거 나중에 먹고 싶은 그 쫄깃한 마음을 또 갖고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저도 오늘은 사실 할 겁니다. 할 건데 할 건데 지금 한 표 늘었어요. 네. 왜냐하면 본투표 때 해도 돼요. 그게 뭐 그 나쁜 건 아닌데 사전투표 하면 좋은 점이 그 6월 3일에 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되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주말이 안 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투표장에 가면 줄이 막 몇십 미터까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 있는 의미는 당연히 응징의 의미도 있겠지만요. 너무나도 간절한 겁니다. 간절한. 네네. 그래서 간절하면 이루어지지만요. 무조건 간절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면. 행동하면. 네, 그래서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분께서 마이크 멀리서 기침하세요. 기침 마이크 끄시고요. 제가 지금 약간 사리가 걸렸습니다. 그게 크게 들리나 보네요. 아이고 이게 저도 볼륨을 좀 줄여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총알보다 강한 게 투표입니다. 또 우리 손으로 직접 어렵게 되찾은 주권자의 그 지위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자리. 제가 어제 매불쇼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앞에 방송을 하시고 제가 이제 뒤에 바로 연이어 방송이 있어서 기다리는데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진짜 이 부뚜껑을 쥐고 어긋날까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당사자인 후보도 당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투표를 해봤겠냐. 그런데 정작 이게 긴장이 되더라.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찍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내란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두환,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이 두 사람이 일으킨 것이 쿠데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두환이. 그래서 야 우리가 민주화 됐어. 87년 체제 민주헌법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 민주헌정 체제 속에서도 민주주의는 취약한 거구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게 매우 어려운 거구나.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투표잖아요. 네. 근데 투표로 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투표로 합법적으로 윤석열이 됐는데 그 합법적으로 된 자가 내란을 일으켰어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그렇다면 그런 자를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압도적인 응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하니까 그 도장을 찍는 무게라고 하는 게 과거랑은 다른 거죠. 너무 무겁고 육중하고 너무 중대한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많이 나오십시오. 좀 많이 나와주십시오. 많이 나와서 네네. 그렇게 하셔야 조금은 좋은 세상 그리고 20대, 30대 또 아니면 자라날 10대들 같은 경우가 조금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 후세대들을 위한 투표라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이재명 후보의 간절한 목소리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전화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간절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대신 들려드릴까요? 저도 전화를 2번을 받았는데 아마 만약에 그 전화를 못 받으셨으면 당원이 아니십니다. 책임당원이 아니세요. 그러면 전 맞는데? 전 권리당원인데?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아니세요. 만약에 저기면. 저 권리당원 맞습니다. 받으셨죠? 저는 대의원이거든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방송 때문에 못 받았나? 모르는 번호 아니 스팸 보통 모르는 번호 스팸으로 걸르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제가 외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혹시 왜 나는 아직 안 왔지 생각되시는 분들 이게 기계적으로 하루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용량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몇몇 당원분들께서 굉장히 직접 전화 받은 줄 알았대요. 깜짝 놀라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놀랍게 780으로 온 거. 앞에가 760으로 왔어요. 제가 오늘도 또 한 번 받았는데 02에 760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꼭 받아야겠네요. 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받다가 안녕하세요 하는데 목소리가 그래서 딱 녹취를 눌렀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제공을 했는데 그건 각자 받아서 영광스럽게 받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이제 간절하게 우리가 사전 투표
특히나 이제 사전투표가 아니더라도 본투표에 집중해서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하는 이유는 내란 세력들이 꼼짝 못하게 하자. 더 코미디가 뭐냐면요. 3년 전에 네. 사전투표 이틀을 앞두고 갑자기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윤석열이 네.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요. 저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그거 남아 있습니다. 하고 부산에 가서 예. 또 해요. 예. 김문수 지금 어땠습니까? 김문수 후보. 사전투표요? 부정선거 똑같이 뭐 사전투표를 없애야 된다는 등 뭐 부정선거 비슷한 얘기를 막 했었죠. 네. 그러더니 갑자기 며칠 전에 자기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했어요. 그것도 아주 또 일부러 어디 가서 했어요? 개양. 개양에 가서 했어요. 개양에 가서 치사하게 또 일부러 아마 그거는 이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군다나 옆에 있는 분이 따님이세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따님이라, 일부러 이제 따님이라고 일부러 그래요.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은 아주 정치적인 건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네. 역전을 하겠다 뭐 뉘앙스는 그런 건데 실제로는 김문수 후보가 인천을 거의 못 갔대요. 선거운동을 하러 못 네, 갔다. 네. 그러니까 거의 선거운동을 안 했으니까 실제로. 밤만 되면 저 이준석 후보 기다리느라고 어딜 가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간 네. 이유가 그래서 진짜 뭐랄까 비루하게 선거운동을 하는구나. 네, 진짜 비루합니다. 진짜 비루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깔끔하게 하고 내란 우두머리랑 명쾌하게 선을 그으면 어디 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어디 간들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너 뭐하러 왔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봐도 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그 차가 보이게 되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안 했겠죠. 뭐 오죽하면 또 뭐죠 한덕수 그 아침에 나오셨잖아요. 한덕수 그 옷 같은 거 다 만들어 놨다. 뭐 한덕수 이런 거 옷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요. 선거에 필요한 소품 이런 거를 발주를 했다라는 말도 있고 뭐 디자인을 했다가 휴지통에 넣어놨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국힘에서 돈을 지불하면 불법이겠죠. 불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근데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했다 그러면 꽤 큰 돈이겠죠. 그죠. 근데 그거 갖다 한덕수 근데 전 총리가 해명을 해온 지불했을까요? 말은 네. 한덕수 내란 대행 측에서 지불하기로 했다. 아까 지불 안 했다는 얘기네요. 모르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 그 많은 돈을 지금 네. 지불 안 받고 아마 한덕수 총리가 모든 뭐 걸 그렇게 법카로 쓰던 사람들이 맞아요. 저 헬스 이런 거 다 공짜로 제공받고 이런 사람들이 돈 쓰는 거 싫어합니다. 예, 예, 본인 그거 돈 쓰는 안 했을 거. 것 같은데 예. 왠지. 저는 저기 김문수 후보가 개항에서 저렇게 사전 투표한 건 전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거라고 봐요. 네. 일단 개항 딱 하면 이재명 후보가 딱 떠올라요. 그렇죠. 네, 딱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저기서 뭘 결었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차라리 원희룡 후보가 지난번에 결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맥락도 없고요. 그리고 개항이 제가 지난주 주말에 유세를 좀 도우러 갔는데 그냥 전원이 다 거의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너무나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정치적 고향. 네. 그런 곳에 가서 굳이 투표를 할 이유가 없고요. 본인의 지지층은 따로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 지지층. 네네.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과 같이 하는 분들이 본인 지지층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을 공략해야죠. 그럼 어딜 가야 되나? 아크로비스타 옆에 가서 투표하셔야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희8489님 2번 받았다. 네, 이렇게 2번 받았다는 분들이 또 있으시네요. 네. 이게 지금 막 아까 이준석 후보 얘기하고 깨방정님 시알리스 2알 이게 네 그쪽을 써주신 분이 많으네요. 덱스터진님께서도 20번이나 갔으면 시알리스 필요할 때 크크크 굉장히 그게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강력히 뭐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면서 봉지욱 기자를 이제 고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금일산 약 한 개. 약 한 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약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네. 그건 뭐 다른 약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저녁 먹고 소화제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설명하면 되겠죠. 그 약이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맥락을 보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상식적이라면. 전 그래서 본인도 또 거짓말했잖아요. 네, 완벽히 본인이 뭐라 그랬으면 거짓말이죠. 자기가 예를 들면 이거 무혐의 종결됐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맞아요. 무슨 네. 무혐의 종결이에요? 네.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예를 들면 공소권이 없어가지고 그냥 끝나버린 건데 그냥 글 쓴 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공인으로서 진짜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닌 건데. 근데 그때부터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아봤고 지금도 보면 대부분 다 제가 볼 때 이준석 하는 얘기는 거짓말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TV 토론할 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성인지 감수성 물어봤다가. 어허. 그죠? 그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 그 다음에는 아니다 가족을 검증하려고 했던 거야. 그랬다가 오늘은 난 정치 보복 당하고 있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프레임을 바꿔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보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를 보복은 보통은 1, 2등을 다투는 사람한테 뭐 보복 얘기가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대선 TV 토론이라는 데 나와서 그따위 정치적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국회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 차원에서 정확히 검증하고 소위 품위를 공무원 다 품위 지키게 돼 있거든요. 네네. 완전 품위를 갖다 손상을 했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치적 혐오감, 여성들에게는 성적 수치감을 준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요? 네. 우리 국회가? 그럼 이게 국회입니까? 아니 국회뿐만 아니라요. 이준석 후보의 아주 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날 그 발언을 할 때도요. 주어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자기를 정치 보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보복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보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가만히 해석해 보면 네. 우리가 언제 그럼 온 국민을 보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기분 나쁜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보복해 나같이 뭐 아무런 그 문제된 발언하는 게 아닌데 네. 뭐 나를 싹을 자르려고 해 이런 식의 발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이라니 어따 네, 대고 누가 싹을 잘라요? 자기 스스로 꺾어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을 기반으로 누군가의 의혹을 검증하는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을 무슨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떠한 사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의혹은 누구예요? 그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본인이 또 다른 말로는 그냥 어디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글이다라는 식으로 또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글을 본인이 부적절하게 이야기했으면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거에 대해 비판하는 우리 국민이 보복을 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경로로 지금 파생이 되냐면요. 지금 또 국민의힘 소속의 경기도 의원이 지나가는 중학생들 상대로 네. 이 발언을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줬답니다. 지나가는 중학생들 상대로 학생들에게 이재명 뭐 아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냐? 뭐 연예인 성희롱 무슨 이런 이야기를 막 아버지랑 똑같아 중요 부위만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성희롱과 허위사실 유포죠. 게다가 중학생들한테 이런 게 이런 식으로 파생되니까 위험하고 굉장히 싹이 아니라요. 그냥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겁니다. 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싹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싹이 없었잖아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